이제 1번에서 좀 전에 저희가 이런 거듭제곱 급수에 주어진 x가 변수죠. x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한다고 했죠. 그러면 과연 이 주어진 1번, 예제 1번에 주어진 이 급수에서 이런 형태에서 x가 어떤 값들 가질 때만 수렴하는지를 한번 찾아보라는 게 예제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급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렴 발산 판정법을 알고 있죠. 그 중에 어떤 모의 거듭제곱 이렇게 나오는 형태는 앞에서 저희가 급수 판정 전략을 할 때 비판정법을 좀 많이 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기를 n 팩토리얼 xn이라는 이런 형태의 수열을 an이라고 두면 이제 비판정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비판정법. 절대값에 an분의 an 더하기 1을 한번 확인해 보면, 자,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 팩토리얼에 x의 n 더하기 1이고, an은 이 형태인데 이제 역수가 되었으니까 n 팩토리얼 x의 n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하면 n 더하기 1만 남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 x의 n제곱, xn제곱 하면 x만 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수가 수렴을 해야 된다라고, 어떤 값을 가질 때 수렴하는가라고 돼 있죠. 자,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1보다 작을 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 빠졌네요.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극한 값이 결국은 극한 값이 1보다 작아야 하는데, 지금 지금 자세히 보면 여기 n 더하기 1이라는 항이 있는데, 사실 n이 무한대로 가면 n 더하기 1은 얘는 무한대로 가버리죠. 이 1보다 작게 도저히 들어갈 방법은 있습니다. 언제 그렇죠? x가 0일 때. 그러면 x가 0이게 되면 이 극한값은 n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x가 0이면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게 1보다 작으니까 비판정법에 따라서 이 급수는 수렴을 한다. 그러니까 이 x가 어떤 값일 때 수렴하느냐, x가 0일 때 이 급수가 수렴한다. 그러니까 즉 x가 0일 때만. x가 만약에 0이 아니면 이 급수는 발산한다. 자, 이렇게 이 x 값에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 발산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인해 봤고요. 다음 2번에도 이런 거듭제곱 급수가 주어졌는데, x가 어떤 값을 가질 때 이 급수가 수렴하는가. 1번과 마찬가지죠. 한번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an을 n분의 x 빼기 3의 n제곱이라고 두면, 여기서도 n이 무한대로 갈 때 비판정법을 한번 해보죠. an분의 an 더하기 1이니까, 자, 분자는 an 더하기 1이 되고 3의 n 더하기 1, 분모는 an인데 이제 역수를 취해야죠. x 빼기 3의 n분의 n, 이렇게 an의 역수가 곱해졌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역분하면 남는 거는 x 빼기 3 하나 남고, 그리고 n 더하기 1분의 n 1 이렇게 되고, 여기 리미트가 빠졌네요. n이 무한대로 가면 이 값은 1이니까 결국은 절대값 x 빼기 3이라는 값이고, 이 값이 1보다 작아야지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 우리 비판정법에 따라 알고 있죠. 따라서 x가 x 빼기 3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따라서가 아니고 조금 더 해보면
x 빼기 3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랑 1대 이고, 즉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x가 2에서 4 사이일 때는 이 급수가 수렴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비판정법 할 때도 이 극한값이 1보다 작으면 확실히 수렴을 하는데, 이게 1일 때는 판정을 못 한다고 돼 있죠. 자, 그럴 때는 실제로 1이 되는 경우를 찾아서 실제로 이 급수를 한번 실제로 계산해서 급수의 극한을 한번 구해봐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실제적으로 해봐야 됩니다. 자, 판정만 해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러면 x가 지금 x 빼기 3의 절대값이 1일 때라는 거는, 즉 x가 2일 때 또는 x가 4일 때는 이 비판정법으로 판정 불가인 조건이죠. 자, 이때는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x가 2면 이 급수가 어떻게 되냐?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의 n. 이거 많이 본 급수죠? 교대급수 판정법을 쓰면 수렴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x가 2일 때는 이 주어진 급수는 수렴합니다. x가 4일 때 한번 볼까요? x가 4일 때 주어진 급수는 n분의 4니까 1에 이렇게 되죠. 이거는 조화급수죠. 조화급수는 발산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급수가 수렴하려면 x는 이 구간과 더불어 2를 포함하는, 그러니까 2와 같거나 크면서 4보다 작으면, 이러면 주어진 급수는 n분의 x-3의 n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경계, 여기 x 이렇게 주어진 x의 어떤 범위죠.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을 급수가 수렴하는 수렴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수직선을 나타내면 2부터 4까지 요 구간이 수렴 구간이다. 무엇을 위한 수렴 구간이냐? 이 급수가 수렴하기 위한 수렴 구간이 바로 요 구간입니다. 그래서 수렴 구간이라는 용어가 또 있고요. 또 한편 수렴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렴 반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여기 위에 x, 그러니까 2와 4를 딱 가운데 지점은 3이죠. 3. 그러니까 3을 기준으로 이제 원을 그린다 생각할 수도 있고, 개구간을 한번 생각한다고 할 수 있고, 요렇게 구간이 바로 수렴 구간이었는데, 그럼 여기서 수렴 구간은 여기서 여기까지지만, 그럼 수렴 반경은 뭐냐? 반경은 여기 요만큼이 r이라고 표현하고, 이 급수의 수렴 반경이라고 합니다. 즉 수렴 반경 r은 1이다 라고 수렴 반경이란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예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제 3번. 요렇게 생긴 급수가 또 하나 주어졌는데요. 이것도 되게 복잡하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하나 이제 항들을 쭉 나열해 보면 다항식을 쭉 더해가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이런 j0 of x라는 요 함수 형태로 나타내는데, 이걸 흔히 베셀 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0 붙었는데 0차 베셀 함수라고 부릅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어쨌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급수가 x라는 변수를 계속 포함하기 때문에 어떤 다항함수, 함수의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x에 관한 함수니까 함수값이 존재해야지 그 함수값이 바로 치역이 되는 것이고, 치역이 있으면 그 치역에 대응된 정의역에 있는 값이 있겠죠. 그러니까 정의역을 구하라 라는 이런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러니까 j of x라는 이 함수값이 존재하는 그 j0 x가 요 값 중에 하나다. 존재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요 x들, 뭐 x0, x1, 뭐 이런 x들을 다 모으면 이게 바로 정의역이 되겠죠. 근데 반면 이 j0x라는 이 함수가 발산해버리는 그런 이걸 xk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k를 있는데 이 j0xk가 발산을 해버리면 이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치역에 있는 값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이 xk라는 것은 정의조차 되지 않는, 이게 이 값이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xk라는 값도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정의역에 포함이 안 되는 값이죠. 그러니까 이 정의역을 구하라 라는 것은 이 급수를 수렴하게 만드는 그러한 x들은 무엇이냐, 그걸 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뭐 서론이 길었는데 우선 이 급수가 이렇게 주어졌으니 an이라는 거를 an n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의 n x의 2n이라고 두고, 마찬가지로 비판정법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an에 an 더하기 1을 구하면, 이제 극한은 나중에 보내보겠습니다. 구하면, 자, 2에 2 곱하기 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n 더하기 1 팩토리얼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에 n 더하기 1, 그 다음에 x에 2n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자, an은 역수로 넣어야 되죠. 역수 2n n 팩토리얼의 제곱 이렇게 되고, 역수로 뒤집어서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일단 마이너스 1의 n제곱은 없어지고, 그럼 마이너스 1만 이렇게 남겠네요. 그리고 2의 2n제곱, 2의 2n제곱이면, 자, 2의 제곱이 남죠. 그러니까 4분의 아니면 2의 2제곱분의 1 이렇게 남아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x의 2n, x의 2n, 그러면 분자에 x의 제곱이 남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n 팩토리얼 이 부분을 처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곱인데 이렇게 제곱을 이렇게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제곱으로 한번 묶어서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n 더하기 1의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고 절대값이 되고, 다시 한번 써보면, 자, 분자는 x제곱 이고 그리고 여기 4가 분모에 하나 남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4가 남고 x제곱 남고 마이너스 1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부분 n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이니까 n 더하기 1만 남고, 그거를 제곱했으니까 n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되네요. 자, 이제 요게 자세히 보시면,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절대값 반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무한대로 가면 x가 뭐 0이던 어떤 값을 갖던 n 더하기 1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값은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1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as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x가 어떤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지더라도 x 값에 상관없이 이 급수는 j0x라는 이 함수는 항상 수렴을 하죠. 자, 그럼 이런 경우에 수렴 구간을 어떻게 하냐? x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전 실수 전 구간이 수렴 구간이면서 바로 이게 정의역이 되는 거죠. 자, 이 전체가 바로 실수 전체 집합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렴 구간이면서 이 함수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렴하기 때문에 잘 정의된 수렴 구간 또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렴 구간 정했으니까 수렴 반경은 무한대, 수렴 반경 R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3번은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실제 예제 3번에 주어진 베셀 함수를 이제 항 하나하나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n을 0을 대입하면 요 값이 1이 나오죠. 그리고 n을 2를 대입하면 요 값이 요 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n을 2 대입하고 n을 3 대입하고 4 대입해서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더해 나가는 게 무한급수니까요. 자, 그러면 요 오른쪽 이렇게 보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다항함수입니다. 그쵸? 상수항이 있고 2차항이 있고 4차항이 있고 6차항이 있고 8차항, 뭐 10차항 이렇게 나가는 어쨌거나 쭉 다항함수죠. 그 j0x라는 이 베셀 함수는 다항함수입니다. 그런데 잘 여기서 관찰을 해보시면 재미난 사실이 상수항 이제 2차항은 분모가 4고 4차항은 분모가 64, 6차항은 분모가 2304 점점 커지죠. 자, 그러면 이 10차항 같은 경우는 분모가 너무 커서 x값이 좀 바뀌더라도 이 10차항이나 8차항은 이 전체 이 함수값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미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여기 f0x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거를 n이 제로일 때 요만큼을 f0x라고 해보겠습니다. 상수함수죠. 함수값이 항상 1인 상수함수. 그리고 f1x를 n1까지 더한 요만큼 함수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4분의 x제곱. 2차 함수죠. 2차 함수. 여기는 s0라고 했네요. 예. 여기는 함수 f0x 대신에 함수 s0x, 함수 s1x 이렇게 해보죠. 그럼 s0x라는 함수는 이렇게 상수함수고 s1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 여기는 바로 여기 있네요. s1x라는 함수. 이제 요 2차 함수고요. 이렇게 생긴. 그러면 s2x라고 하는 거는 n이 2까지 요만큼 합을 한 게 s2x라고 해보겠습니다. 4차 함수긴 한데 s2x를 한번 보시면 여기 주황색이 있네요. 주황색,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s2x 보시면 이렇게 된 4차 함수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s3x는 n이 3까지 요만큼 더한 게 s3x가 되겠죠. 그러니까 s2x에다가 빼기 2304분의 x 6제곱을 한 건데 6제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를 하나하나
뭐 S3X, S4X, S5X 이렇게 점점 하면은 실제로 이제 SNX를 해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결국은 이 베셀 함수가 되는 것인데, 결국 베셀 함수를 그린 게 2번입니다. 정확한 베셀, 정확한 BESSEL 베셀 펑션이라고 정확하게 그림이 이렇게 되는데, 지금 0, 1, 2, 3 해서 점점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베셀 함수에 굉장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미 지금 보시면 S4X까지만 가도 지금 S4X가 요거고요. 요렇게 S4X고, 실제로 베셀 함수는 거의 S4하고 지금 유사하고 바깥에만 약간 다르죠. 그러니까 점점 이 인덱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베셀 함수에 근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런 완벽한 베셀 함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베셀 함수에 예를 들어 -1에서 1 사이에서만 이런 베셀 함수값을 구하려면 굳이 이 급수를 다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함수값을 찾는 것보다는 그냥 저 같으면 그냥 S4X라는 것을 이런 베셀 함수의 근사함수를 취해서 예를 들어 그러니까 베셀 함수의 x가 0일 때 함수값을 S4 함수죠. 어디까지? 여기죠. 1 더하기 4분의 x제곱 더하기 64분의 x4제곱 빼기 2304분의 x 6제곱 더하기 147,456분의 x 8제곱. 이게 S4죠. 요까지만, 요 함수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이제 급수가 아니라 유한한 다항함수죠.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 S4 0 값하고 베셀 함수의 x가 0일 때 값하고 거의 근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뒷부분에 있는 이 값들은 분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값에 미친 영향이 되게 미미하게 됩니다. 자, 일종의 근사함수를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요런 근사함수도 수학에서는 정확한 함수를 구하는 걸 좋아하긴 하지만 공학이나 이런 응용과학 분야에서는 이런 베셀 함수를 다 구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공학에서는 뭐 여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항만 가지고 근사함수를 쓴다던가 이런 네 번째 함수 한 가지만 더한 걸 가지고 근사함수를 써서 실제로 한다던가 해도 굉장히 의미 있고 유효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